팀장의 예쁘네 한마디 시천만 원이 되다. 안녕하세요. 버딩미 당신이 판사라면 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가져온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직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옷 예쁘네, 머리 잘랐어, 잘 어울려. 이 말들 칭찬처럼 들리시나요? 아니면 불쾌하게 들리시나요?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오늘 법원은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을 듣고 나서 과연 어떤 판결을 내리시겠습니까? 2021년 3월 15일 월요일 아침 9시였습니다. 서울 시내 IT 중견기업 마케팅팀에 다니는 김민지 씨, 당시 28살, 입사 1년 6개월 차였습니다. 그날도 민지 씨는 회사 복도에서 팀장 박성훈 씨 45살과 마주쳤습니다. 팀장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 블라우스 예쁘네. 어디 거야? 민지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딱히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이런 일은 이날만이 아니었습니다. 거의 매일이었습니다. 머리 잘랐네. 잘 어울려. 오늘 화장 진하게 했네. 다이어트 했어. 몸매 좋아졌다. 처음에 민지 씨는 그냥 상사의 관심이겠거니 좋게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하루는 팀장의 외모 품평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출근 전에 어떤 옷을 입어야 덜 눈에 띌지 고민했고, 복도에서 팀장과 마주치지 않으려 엘리베이터 타는 시간도 달리했습니다. 그해 7월 상황은 더 심각해졌습니다. 여름 휴가를 다녀와 살짝 그을린 피부로 출근한 민지 씨에게 팀장은 팀원들이 모두 모인 회의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지 씨, 휴가 때 수영복 입고 놀았나 봐요. 살짝 탄 것도 섹시한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어색하게 웃거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민지 씨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팀장은 바로 그녀의 인사고과를 쥐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저녁 민지 씨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나는 직원이 아니라 전시품이었다. 9월에는 더 직접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근 중이던 민지 씨의 어깨를 팀장이 툭툭 치며 말했습니다. 우리 막내 고생 많네. 어깨 많이 뭉쳤겠다. 형이 한번 주물러 줄까? 민지 씨는 화들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괜찮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고 합니다. 그러자 팀장은 농담처럼 웃으며 말했습니다. 왜 그래? 진심으로 걱정해 준 건데 요즘 애들은 너무 예민해. 그날 밤 민지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다시 그 사무실로 출근해야 한다는 생각만으로 숨이 막혔다고 합니다. 결국 10월 민지 씨는 용기를 내어 인사팀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7개월간의 일을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인사팀 차장의 반응은 이랬습니다.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박 팀장님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나쁜 의도는 없으셨을 거예요. 민지 씨는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예민한 건가요? 차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조사는 해보겠지만 솔직히 증거가 있어야 해요. 회사의 조사는 형식적으로 끝났습니다. 팀장은 칭찬이었을 뿐이라고 했고 동료들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11월 5일 인사팀의 결론은 이것이었습니다. 성희롱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팀장에게 언행주의를 당부했다. 민지 씨는 그날 사표를 냈습니다. 저축은 1200만 원, 다음 직장도 정해지지 않았지만 하루도 더 버틸 자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퇴사 후 민지 씨는 우울증 진단을 받았고 정신과 상담을 받으며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팀장과 회사를 상대로 3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외모에 관한 말이 성희롱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적으로 말하면 직장 내 성희롱이란 업무와 관련해 성적 언동으로 상대에게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성적인 말이냐, 그냥 칭찬이냐를 두고 팽팽히 맞붙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주변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판결이 우리 모두의 직장에서 어디까지가 괜찮고 어디서부터는 안 되는지의 기준선을 그어주기 때문입니다. 원고, 즉 민지 씨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팀장의 외모 언급은 7개월간 거의 매일 반복됐습니다. 업무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오직 외모만을 대상으로 한 말들이었습니다. 불편하다는 의사를 표현했을 때 오히려 너무 예민하다는 말로 되받아쳤고 이건 피해자를 더 깊은 수렁에 몰아넣는 2차 가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 역시 신고를 받고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가해자 편을 들었으며 그 결과 우울증으로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치료비와 경력 단절이라는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반면 피고 측, 즉 팀장과 회사 측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외모 칭찬은 한국 직장 문화에서 흔히 있는 일이며 악의적 의도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민지 씨가 명확하게 싫다고 표현한 적이 없어서 성희롱인 줄 몰랐다고도 했습니다. 회사는 신고를 받은 후 내부 조사도 했고 팀장에게 주의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민지 씨의 퇴사는 어디까지나 본인의 자발적 선택이지 회사나 팀장의 책임이 아니라고 맞섰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느 쪽 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팀장의 말이 그냥 서투른 칭찬이었을 뿐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7개월간 반복된 외모 품평은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보시나요? 지금 버딩미 블로그에서 직접 투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원고 승소, 피고 승소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 여러분의 판결을 내려주세요. 투표에 참여하신 후에야 실제 판결 결과가 공개됩니다. 과연 법원의 선택은 여러분의 선택과 같을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세요.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명확합니다. 자, 드디어 실제 판사는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재판부는 팀장 박성훈의 행위가 명백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쉽게 말씀드리면 직장에서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를 불쾌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법을 위반했다는 거죠. 재판부는 특히 이 점을 짚었습니다. 팀장은 같은 팀 남성 직원들에게는 외모 언급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성별에 기반한 차별적 언행이라는 증거라는 거죠. 칭찬이었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책임도 함께 인정됐습니다. 법은 사업주에게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는데 이 회사는 신고를 받고도 형식적 조사로 끝냈고 오히려 피해자를 예민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법원은 이것이 2차 가해이며 사업주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최종 판결은 원고 일부 승소, 위자료 1,500만 원과 치료비 및 경력 단절 손해 500만 원을 합쳐 총 2천만 원을 피고들이 연대하여 즉 팀장과 회사가 함께 지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피고들은 항소도 포기했고 팀장은 징계를 받고 사직했습니다. 민지 씨는 판결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받아서 기쁘다. 이 판례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실용적입니다. 첫째, 불쾌한 발언이 반복된다면 그날 일기나 메모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민지 씨의 일기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둘째, 친구나 가족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도 증거가 됩니다. 혼자 삭히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으세요. 셋째, 회사 내 신고가 형식적으로 처리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 외부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재판부가 판결문에서 직접 명시했습니다. 직장은
업무 능력을 평가받는 곳이지 외모를 품평당하는 곳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을 꼭 기억해 두세요. 알아두면 반드시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판결을 내리셨을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버딩비가 매주 여러분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판례들을 이렇게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해주세요. 다음 판례에서 만나요.